그 팻 브라운에 이어서 아들 제리 브라운이 미국 민주당의 주지사가 된 것은 1974년도예요. 근데 이 이후에 한 거의 모든 정책들이 바로 현재 한국민주당의 정책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정의당과 더불어 한국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정책들이 그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그 대중적인 지지율이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제리 브라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동성애를 추진할 그렇게 생겼죠. 근데 이 스스로는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레이건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생활을 하고 굉장히 그 특권보다는 검소하게 사물을 봐요. 근데 보통 그 미국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거두고 그 리치 피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해요. 막 오바마도 엄청난 큰 전택에서 그 거의 성을 쌓고 있고요. 보통 대부분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자금을 엄청 후원금을 모은 사람이 힐러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번 떴다 그러면 굉장히 그 연설 한번 해주고 돈을 받는 그게 엄청난 액수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미국 민주당 정치인은 굉장히 검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 기회에 제가 강조를 하고요. 그런데 정치 자금을 개별적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 미국 정치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그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쥔 이후에 한 일이에요. 이 자료를 보세요. 개인들이 정치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 것. 근데 뭐 한국은 굉장히 대기업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쪼개기 후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리 브라운이야말로 미국 그 민주당의 이 주장하는 모든 정책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제 환경 문제에 굉장히 그 기틀을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또 태양광을 지지를 하고 또 여성 문제에 굉장히 나서서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성소수자 문제에 굉장히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를 위하자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여기에 그 인종차별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종차별자가 바로 더 인종차별자다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하게 돼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그거를 너무 내세우니까 그걸 빙자해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 비판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반대했어요. 사형 반대주의자인데 사실은 이 제리 브라운의 아버지 팻 브라운 시절에는 사형을 많이 또 시켜요. 그거를 용인을 해가지고 그 광적으로 막 살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리 브라운은 굉장히 생긴 것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형을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이슈들을 위해서 일할 판사를 제리 브라운은 임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주 단위의 그 법제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를 임명을 하는데 게이 판사, 레즈비언 판사 이런 걸 막 임명을 하면서 법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명의 그 성소수자를 판사로 임명하게 돼요. 이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 돌아가는 그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행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가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소수자가 결혼도 가능하고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도 하게끔 그런 프로그램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리 브라운은 우주에 대한 주립대학도 설립하고요. 위성도 사들입니다. 이것이 뭐 SNS
또 IT 산업 이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세금을 줄여줄게 이런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일본까지 날아가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 그런 여행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실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제시 잭슨이라는 목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하게 돼요. 근데 이 제시 잭슨이라는 사람은 피에로 아라파트의 우호적이고 이슬람의 우호적인 사람이라서 반유대 성향으로 찍힌 사람이 제시 잭슨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부통령으로 후보로 지목하게 됨으로써 뉴욕에서는 유대인 그룹의 파워가 엄청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클린턴에게 경선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또 왜 하게 되냐면요.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 그런 걸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요. 그 유대인 파워는 미국 민주당 쪽에도 많이 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처음에 그 미국 쪽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하게 될 때에 민주당도 많이 지지를 하고 캘리포니아에 헐리우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 민주당 힘을 키워줍니다. 뭐 그 기본적인 이유는 그 나치즘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그 겪은 그런 과거의 그런 기억 때문에도 그 반인종 차별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미민주당에 많이 지지를 하게 됐어요. 유대인 그룹이. 그러면서 동시에 또 공화당 그룹에도 탄탄하게 있는 거죠. 근데 말이죠. 최근에 트럼프가 골란고원을 그 이스라엘 것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밀어줬어요.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큰 국제적인 사건인데 저는 뭐 트럼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또 그 유대인을 왜 밀어주느냐 이런 걸 떠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7개의 정당으로 구성돼 있고 총리를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끼리의 야합이 꼭 필요하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그 사회가 굉장히 동성애자를 우호적으로 되는 걸로 이미 변화돼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네타냐후의 경우는 그 부인이 굉장히 좀 부패에 연루돼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한 상태인데 뭐 간당간당하다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골란고원을 그 이스라엘 것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네타냐후를 굉장히 밀어주게 되고 그 미국 내에 그 유대인 파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뭐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트럼프는 뉴욕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지지를 하게 되고 민주당 지지자도 많이 돌아서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도 윈이고 네타냐후한테도 윈이죠. 그래서 윈윈 작전을 썼는데 이상하게도 이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바로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라는 이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 유엔 기구를 트럼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발언도 이미 했죠. 그 이유는 이전에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사사카 재단의 힘이나 소로스의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유엔 기구고 그것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세라는 거죠. 근데 일본이 여지껏은 미국이 하는 짓은 무조건 찬성을 하는 쪽이었는데 이 골란고원의 병합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은 지금 그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게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통일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서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일본은 그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더 밀어주고 있고, 또 유럽에서 지금 갑자기 중국의 자본력이 막 들어가면서 그 중국 파워가 커졌잖아요. 그 유럽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껏 독일의 경우도 굉장히 중국하고 친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많이는 흡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보잉사의 737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프랑스에 날아갔어요. 중국 시 주석이. 그래가지고 그 몇백 대의 그 비행기를 사드리겠다. 프랑스한테 또 그랬고요. 또 이태리의 그 어떤 도시를 오픈시키면서 이태리에다가 자본력을 집어넣는 게 중국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엔의 힘에서 중국 파워하고 일본 파워가 갑자기 막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유럽과도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일본의 파워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파워로 변할지, 어떤 그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를 트럼프는 해결하려고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굉장히 평화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유엔을 어떻게 일본이 그 자본력으로 그렇게 변화시킬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정치 내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을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쉽사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요.